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보로 이재명 금투세 도입 우려에 민주당 조건부 2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건부 2년 유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 CTP42 관련 미국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일 하나는 원래 기가 막히게 잘하죠. 일만 잘하겠습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는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거는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숫자를 증명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은 달라붙고요. 이미 미리 달라붙어 있고요. 주가에 대한 상승은 시차를 두고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질적인 부분을 기업 투자에 있어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CTP42 적응증 관련 오리지널 상대 미국 내 특허 2건 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등 개발에 박차. 미국 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 자, 미국에서 리 제너럴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일리아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이 부분에서 승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미국 특허 무효 소송 2021년 12월 소송 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승소는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에는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이전에도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한 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 제너럴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서 무효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미국 특허 무효 1심 승소를 통해 순조로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국 당뇨병성 황방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 안정성, 약동화 및 면허 건수를 비교 연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새로 허가받은 이유는 셀트리온 생산 및 공급 효율화를 위해 추가로 획득해왔다. 국내 허가를 또 한 번 받으면서 그 배경이 이목이 모인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플라마 펜과 달리 셀트리온 유플라마 펜은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그동안은 유럽 출시 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 생산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국내 생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따르면 기존 유플라마 펜은 벨기에와 헝가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해당 의약품 원료 생산 라인이 국내 공장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었다거나 증설됐거나 하는 식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공급망을 해외에 두고 있는 것보다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게 절차도 단순하고 원가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저농도로 개발하는 데 비해 유플라이마는 주사액을 절반으로 노린 고농도 제형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출시된 유플라이 펜 40ml 1회 투여분 약가는 24만 4,877원. 자, 그래서 산정 특례 10%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24,488원이다. 자, 중요한 건 원가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되고요. 국내 생산 캐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산과 그리고 원가 경쟁력에서 그리고 보다 볼륨감에 있어서 그리고 유용하게 생산 캐파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K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악재 사라진 제약바이오 최선호주는 셀트리온 삼바. 자, 여기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삼바 뭐 좋은 회사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회사가 좋은 회사가 주가가 많이 높다면 정말 많이 기업 가치 대비 높다면 좋은 주식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회사가 싸질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기업 가치 대비 기업 괴리가 멀어져 있을 때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이다. 점점 기업 가치에 따라가겠죠. 그죠? 종이, 개가 주인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주인을 역전하겠죠. 자, 이때는 경계의 신호, 그리고 슈팅 나올 때는 경계의 신호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이고요.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바이오에 사실 경쟁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 과연 셀트리온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세계 빅파머에서 위치를 어떻게 차지해가는 과정에 있는지, 지도를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내년에 시작될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물결, 두 번째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선호주로 셀트리온과 삼바를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자체는 악재는 크지 않다.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했고 파이프라인의 옥석 가리기로 남아있는 후보 물질은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저평가에 있다는 부분이겠죠. 김영원은 내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는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주가가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에 열리게 되고요. 휴미라 시장이 열리죠. 스텔라라와 아일리아의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파도가 시작된다. 셀트리온과 삼바는 세계 제품에 대해 모두 선도급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인수합병과 특허 계약도 증가할 전망이다. 자,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최선호주로 셀트리온을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선 램시마 SC와 지속적인 수율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다시 한번,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선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단위, 그리고 조단위에서 과연 몇 적까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수율 개선과 직판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증권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바이오텍, 중소바이오텍은 철저히 R&D 성과의 중심으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한 것을 추천했다. 여기서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도 ADC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너무나 싸다. 그래서 선수들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개인의 물량을 뺏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미 지도는 나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3분기 누적 매출이 1조 7,733억 원, 전년비 대비해서 37.5%가 증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볼게요. 수출 증가하고 연구를 해보면 다소 감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5%가 증가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증가했지만 5.6% 증가, 8,327억 원으로 5.6% 증가, 그리고 이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비 0.9% 증가했으나 증가 폭이 좀 크진 않았어요. 누적 순이익도 전년 동기비 0.3% 증가, 파이는 증가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에 대한 매출 파이는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뽑아줘야 되겠죠. 그쵸? 이제 그 에너지가, 숫자에 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확보했고 그 부분이 숫자로 증명되는 그 순간 기업 가치는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 매크로 이슈는 지나가야 되겠죠? 자, 바이오 장인 셀트리온 제쳤다. 동아ST,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종료. 바이오 장인이란 말을 하면서 띄워주면서 결국은 뒤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종료에서 셀트리온을 제꼈다는 게 핵심이겠죠. 스텔라라 글로벌 매출 12조 블록버스터. 내년 9월 미국 내 오리지널 물질 특허 만료. 국내에서 동아ST,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피스 경쟁한다. 동아ST 내년 상반기 미국, 유럽 품목 허가 목표로 하고 있다. 물질 특허 만료 앞두고 개발 막바지 상업화 준비한다. 자, 임상 3상 종료뿐만 아니라 실제 상업화까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고 판매까지, 숫자까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임상 3상을 종료를 먼저 했다는 부분에서 괜히 자극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3상을 먼저 종료했다는 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고요. 결국 뚜껑을 까서 선점하는 원가 경쟁력, 시기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출시하냐, 상업화 출시까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상 종료가 되는 게 먼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업화 출시까지도 중요하다. 실제. 그리고 판매까지도 중요하다. 판매 전략과 마케팅과 직판도 중요하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제 추후 확인이. 자, 오늘 코스피가 0.06 강보합,
코스닥은 0.7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84, 헬스케어 0.61, 제약 1.57, 삼형제가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메파 제임스 블러드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연준 7% 금리 경계심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 환율 1원가량 올라 1340원 상승, 달러 이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주식 채권 금리, 자 주식시장, 금리시장, 환율시장, 약보합, 강보합, 주식시장, 해외 증시도 잠시 보고 가시죠. 해외 증시 마감을 보게 되면 니케이 0.11 약보합, 상해 0.3, 항세 0.79 강보합권. 자, 간밤에 어제죠. S&P, 나스닥, 다우 약보합,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강보합, 약보합권.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럽 증시는 프랑스 0.96, 독일 0.98, 영국은 0.65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강보합, 약보합권. 자, 시장표 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에 보면 원화가 1340원, 찔끔 강세, 달러는 106.59, 조금 강세, 큰 변동의 흐름이 없죠. 자,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도 하나 보고 가시죠. 미 국채금리. 오히려 국채금리는 3.76, 3.81,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급하게 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아주 튄 것 같죠. 그런데 보시면 이만큼 튄 거예요. 크게 튀지도 않았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약보합, 강보합 큰 변동 없습니다. 전세계 증시의 강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보합권 장세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고요. 미디어에서는 연준이 긴축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야. 연준 위원 중에 나와서 일부 위원이 나와서 그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이미 연준이 금리 상단 폭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원유에 대한 감산,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만들었죠. 무려 12년 동안 물가 상승률 2% 못 맞췄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 락다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 원자재, 에너지에, 곡창에, 곡물에 바로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됐죠. 물가 상승이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명분으로 미친듯이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가격이 인상됐다는 거죠. 공급을 축소를 시켜서 쇼티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따라오는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파이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다가오는 세상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이후에 메타와 메타버스와 우주로의 확장입니다. 융복합의 세상. 셀트리온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드시 융복합되어야겠죠. 당연히 우리의 지도는 나와 있고요. 이런 파고들을 뚫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4.16, 거래량은 23만 8천 주. 거래량은 씨가 말라 있어요. 오늘 0.84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60, 거래량 35만 3천 주. 마찬가지로 씨가 말라 있고요. 0.61 하락 마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3.23, 거래량은 64,800주. 오늘 1.5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은 없었고요. 자, 오늘 수급을 먼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의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이 35,000주, 약 36,000주 가까이 담았고요. 기간은 4,215주. 이거는 매도가 나왔다고 보기에도 좀 그렇죠. 개인의 32,000주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냈던 부분입니다. 자, 기간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8,275주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12,000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는 5,000주.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다 몇백 주, 몇천 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간은 눈치만 봤다. 외국인이 35,000주를 담았고요. 개인의 60만 주 물량, 약 59만 주 물량이 기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한 달 기준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32,000주. 금융투자가 약 27만 주, 연기금이 27만 주 반반을 담당했다.
그래서 기간이 계속 담고 있고요. 개인만 그것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달 기준 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이 44,000주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28,000주, 기간이 14,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간의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으로 넘어갔고요. 기간 똑같아요. 셀트리온과 7,000주 금융투자가 매도했고요. 영국인의 19,000주, 사모펀드가 15,000주 매수하였습니다. 큰 흐름의 변동은 없고요. 개인이 31만 주 한 달 동안 매수했고요. 기간이 약 한 달 동안 38만 주를 매도했어요. 이 매도의 주체는 연기금이 10만 주, 사모펀드 16만 주, 보험 7만 주.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사실 큰 흐름에서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한 달 기준 연기금이 10만 주를 매도했던 부분입니다. 사모펀드도 16만 주. 그다지 크지 않아요. 자, 4월 기준과 5월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 기준 140만 주를 담았고요. 연기금이. 개인이 34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00만 주, 기간이 240만 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5월 달까지도 한번 봐볼까요? 5월 1일부터 봐더라도 마찬가지죠? 큰 변동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폭은 크지 않아요. 자, 2,000주, 2,400주. 자, 그 중에 금융투자가 거의 매도를 다 담당했고요. 기간 중에서는요. 오늘 개인이 4,000주 담았습니다. 개인의 한 달 기준 한 달 기준이 아니죠. 5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4만 8,000주가 외국인으로 그대로 넘어갔고요. 기관이 9,000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53,357주. 얘 또한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자, 그러면 개인의 13만 주 매도, 외국인이 16만 4천 주 매수했던 부분이죠.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외국인으로 넘어왔다. 기관이 2만 5천 주 매도했고요. 자,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자, 보면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4월 기준 계속해서 아랫꼬리를 달아내면서 바닥권에서 세력들은,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은, 쩐주들은, 이 셀트리온의 중심 세력들은 개인의 물량을 고스란히 바닥에서 받아내었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리고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겠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저점 매수하시고요. 전고점 돌파 나올 때, 1차 목표가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 물량은 평생 동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각자의 목적지에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동행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의 흐름은 없어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는 좀 깨졌습니다. 자, 보면 이동평균선들을 깼어요. 그러나 거듭 언급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제 바닥권에 응집해 있고 실적이랑 그리고 에너지와 결과물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57만 8천 주, 260만 주까지 늘었다가 261만 8천 주, 약 262만 주 정도까지 늘었다가 257만 8천 주, 229만 주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한 30만 주 조금 안 되게 늘어나 있죠? 고작 30만 주밖에 안 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또 많이 늘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얼마 늘지 않았어요. 1200만 주에서 250만 주까지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얘가 100만 주대로 줄어들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불어 대차잔고. 자, 보자고요. 셀트리온의 오늘 대차잔고. 자, 11월 17일 기준 어제까지밖에 안 나왔고요. 894만 주. 약 894만 주인데요. 얘 또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저점과 고점 많이 줄어들고 나서 요 부분에 있고요. 공매도 누적잔고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차잔고 또한 3천만 주가 넘어갔었죠? 그쵸?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잔고 비율 11월 17일 기준이고요. 0.80 바닥권에 있고요. 헬스케어 1.40 좀 늘었네요. 헬스케어는요. 살짝 늘었습니다. 그래도 바닥권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13 바닥권에 있습니다. 나란히 삼형제가 바닥권에 있고요. 헬스케어가 신용잔고 비율이 어제 비율로 살짝 올라왔다. 큰 흐름의 변동은 전혀 없고요. 셀트리온 오늘 현재가 창을 좀 보시죠. 메릴린치가 17,665주 매도가 나왔고요. 뭐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신한 매수가 나왔는데요. 매수가 나오면 또 밀수가 있겠죠. 신한과 JP모건이 최근에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미래에셋, 키움. 자, 이들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장중에 한번 보시죠. 자, 메릴린치, JP모건, 메릴린치. 자, 메릴린치가 좀 매수했다가 조금 매도했던 부분이고요. JP모건 찔끔 매수를 하면 또 요 물량 가지고 밉니다. 가격을 가지고 좀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래량이 워낙에 급감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중요한 건 계속 언급드리지만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이 프로테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공매도 하레비아도 못 막습니다. 더불어서 매크로 이슈만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매크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매크로 이슈만 정리가 되면 가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도저히 못 걸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제가 목소리에 에너지가, 제 목소리를 보시면 힘이 좀 있죠. 그 이유가 지금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 근처에서 18만원, 20만원, 17만원, 22만원 이거 에너지 응축돼서 달리기 시작하면 8개월이면 끝내고요. 8개월, 9개월이면 끝내버립니다. 그죠? 요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기준점 위에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 4합병 이슈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악재 없습니다. 매크로 이슈 끝나가고요. 2022년도 실적 성장 2조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만 갖고도 8천억, 그 부근 1조 부근까지 곧 도달할 거고요. 램시마 SC가 드디어 가시물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만 갖고도 2천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얘가 내년에 아마도 미국 신약의 하반기에 신약으로 출시를 예정해 있습니다. 늦어도 내후년 초, 그리고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로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제 가시물로 나오고 있고요. 직판에 대한 성과물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7월 기준으로 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가 출시를 했죠. 여기에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라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약 ADC가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떨어지고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 빼지 마시고 그냥 회사가 성장하는지, 그리고 경제 공부하고 기업 가치 공부하고 제약 바이오 공부하고 그리고 4차 산업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공부하고 그리고 유가 금리 환율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끊임없이 내공을 쌓다가 보면,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거듭 언급드리죠. 삼성전자 35년 동안 950배 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마감을 할게요.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제가 셀티온이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연봉으로 보시죠. 자, 보면 한눈에 답이 나옵니다. 3, 4년, 4, 5년간 박스권 올라가는 건 2년, 3, 4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 1년, 4, 5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 1, 2년, 4, 5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 1년. 자, 3, 4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 1년 미만입니다. 4, 5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 1년. 자,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950배 간다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셀트리온 또한 이 박스권을 뚫고 이제 연봉이죠. 요 박스권을 뚫고, 자, 여기 저점을 쌍으로 찍었죠. 연봉으로. 자,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준점에서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좋습니다. 이 기준점, 아마도 2023년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요 기준점으로 아마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오는 시가총액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고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